선행을 나가거나 뭐 좀 그 예습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거 질문을 해도 상관이 없어. 그냥 이번 방학 동안은 너희들 질문하는 거 다 받아줄 테니까 거기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알겠지? 자, 아무튼 정비례 나가자. 정비례. 정비례가 뭐냐면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 점점점으로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관계가 있다. 이때 얘를 정비례라 부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바로 예시 한번 가보자. 여기 밑에 참고 바로 밑에 예시 있는 거 보이지? 자동차가 시속 50km의 일정한 속력으로 x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y라고 하자. x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y. 자, 시속 50이다. 시속 50. 시속 50이고 x는 시간, 거리가 y. 자, 그러면 거리는 결국에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그 1시간만큼 가면은 얘가 1시간만큼 가면은 속력이 50이니까 간 거리도 50만큼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1km, 그러니까 1시간당 50km만큼 간다 했는데 시간이 1시간이야. 그럼 50km 갔겠지. 그치? 시간이 2시간이야. 시간이 2시간. 100km 가져갔겠니? 그치? 100km 갔겠지? 3시간 150, 4시간 200. 이만큼 갔을 거야. 그치? 자, 근데 얘를 한번 살펴보고 나니까 지금 x가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이렇게 넘어갈 때 각각 지금 2배, 3배, 4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치? 2배, 3배, 4배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근데 y도 마찬가지야. 지금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 100, 150, 200 이렇게 넘어갈 때 얘도 50에서 곱하기 2 하는 거, 50에서 곱하기 3 한 거, 곱하기 4 한 거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x랑 y가 증가 감소하는 그런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지. x가 2배 되면 y도 2배, x 3배 되면 y도 3배 이렇게. 그런 관계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정비례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거야. 정비례.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이제 우리는 정비례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거지. 알겠지? 자, 우리 지금 앞에 단원에서 했었을 때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식은 표, 그래프 이거 두 개밖에 없었어. 그치? 근데 지금 x랑 y가 증가하는 비율이 저렇게 만약에 같게 되면은 얘를 표, 그래프뿐만 아니라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해. 식으로도. 증가하고 감소하는 비율이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얘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 지금 x랑 y를 식으로 나타낸다는 얘기는 x랑 y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지. 자, x랑 y 사이의 관계 한번 보자. 지금 x는 시간, y는 거리야. 그치? x는 시간, y는 거리. 근데 우리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그런 공식을 알아. 이때 거리가 y고 시간이 x라고 했어. 속력 몇이니? 속력 몇이야? 지금 몇이라고 했어? 50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시속 50? 그치? 자, 속력이 50이야.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변한다? y는 50x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얘는 정비례하고 이 정비례하는 거를 식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y는 50x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는 얘기야. 자, 근데 여기 2번 봐봐. 정비례 관계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니? y가 x에 대해서 정비례하면은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y는 ax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y는 ax. 얘도 실제로 정비례하는 애였는데 얘도 y는 ax. 이때 a가 0이 아니다. 이 형태지. 그치? 정비례하면은 무조건 그 식 x랑 y에 대한 식은 y는 ax의 형태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니? 정비례는 y는 ax. 이거 무조건 알아가야 돼. 알겠지? 근데 반대로 y는 ax면 정비례하다도 성립해. 알겠니? 그러니까 정비례하면 y는 ax가 그게 여기 나와 있었던 내용이야. 근데 반대로 y는 ax 그런 형태면은 이 x랑 y 사이의 관계는 무조건 정비례하다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이걸 알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정비례 관계는 사실 x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y가 2배, 3배, 4배 점점점이 되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
우리가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성립하는지 파악을 해보려면 다 해봐야 돼. 여기 점점점 있는 거 보이지? 점점점. x는 x가 2배, 3배, 4배, 점점점. 2배, 3배, 4배, 5배, 6배 이걸 싹 다 해봐야 했었어. 근데 그걸 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x랑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y는 ax의 형태가 나오기만 하면 얘를 굳이 2배, 3배, 4배에서 2배, 3배, 4배가 나온지 확인을 안 해봐도 얘는 정비례구나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니? 굳이 그 귀찮은 과정을 안 거쳐도 된다는 거지. 이 식의 형태만 나오고. 알겠지? 그거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뭘 볼 거냐면 9번하고 10번 봐봐. 9번하고 10번 봐볼게. 9번. x랑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y가 x에 정비례하는지를 알아봐라 라고 한 거야. 근데 9번이 어떤 상황이 주어졌냐면 가로의 길이가 4고 세로의 길이가 x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y래. 자,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니? 가로 곱하기 세로? 그치? 근데 지금 보면 가로가 4, 세로가 x야. 가로가 4, 세로가 x.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 y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했지. 가로 4, 세로 x. 4, x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y는 4x는 y는 ax의 형태지. 그치? 그러면 얘는 정비례하다고 할 수 있나? 하다고 할 수 있니? 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는 정비례하다라고 바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굳이 2배, 3배, 4배를 안 해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저 식이 이런 식으로 써요. 얘가 정비례하는지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게. 자, 10번도 가볼게. 10번. 10번. 지금 10번 같은 상황은 길이가 18cm인 양초가 1분의 0.30타인데 1분의 0.3 그때 x분 동안 타고 남은 길이 y를 물어봤지. 자, 그러면 이 y라는 애는 결국에 전체 양초 18cm, 18cm에서 얘가 1분의 0.30타인데 0.30타니까 18cm에서 0.3x만큼 빼준 게 이 양초의 길이가 되지 않겠니? 이해됐어? 채용아 이해됐니? 네. 이해됐어? 안 된 것 같아 보였어. 네. 그 양초가 18cm짜리가 있어. 이거 18cm야. 근데 여기 양초에다가 불을 이렇게 붙이면 얘가 점점 타가지고 이게 줄어들 거 아니야. 네. 양초는 안 알지? 아, 양초 써봤지? 그치? 약간 요즘 세대들 양초 안 써봤나 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진짜 혹시나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튼 양초가 탈 거야. 양초가 탈 건데 얘는 0.3cm씩 1분에 그러니까 1분에 0.3cm씩 탄대. 그럼 1분 타면 몇 cm 줄어들겠어? 0.4. 2초 타면 0.6. 3초 0.9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x 분 동안 타면 몇 cm 줄어들겠니? 자, 1분의 0.3, 2분의 0.6, 3분의 0.9, 4분의 1.2 이렇게 될 거야. x분이면 y센티미터요? 그러니까 그 양초의 길이가 y인데 남은 양초의 길이가 y인데 1분의 0.3, 2분의 여기다가 2 곱해서 0.6, 3분이면 여기다 3 곱해서 0.9지. 네. 4면은 여기다 4 곱해서 1.2. x분이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겠어? x, 그치? 그럼 곱하면 0.3, x잖아. 그치? 아. 그래서 걔만큼을 빼준 게 양초가 줄어들고 남은 길이가 된다는 거지. 알겠니? 네. 그래서 18-0.3x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이 형태인가? 요 형태니? 요 형태인가? y는 ax야? 아니지. 그치? 아니야. 그럼 얘는 정비례야? 얘는 정비례가 아니다 라는 거야. 정비례가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제 뭐 해볼 거냐면 12번, 13번, 14번 이렇게 풀어봐. 저 세 문제 12, 13, 14.
자, 가보자. 12번. 어떤 슈퍼에서 방문 고객에게 하루 한 번 2점씩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한 고객이 X일 동안 한 번씩 슈퍼를 방문했을 때 적립한 포인트 Y죠. 그러면 걔 표 다 그려보면 X가 1, 2, 3, 4일 때 Y는 2, 4, 6, 8 나오지 않아? 하루 갈 때마다 2점씩 준다 했으니까 이틀 가면 4점, 3일 가면 6점 이렇게 주겠지. 그럼 걔는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가 2배, 3배, 4배 점점점 되고 있으니까 얘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정비례 관계. 그치? 정비례 관계. 자, 그럼 얘를 적표표면 위에 표현을 해봐라 라고 되어 있지. X가 1일 때 Y가 2야. 그럼 순서쌍은 1,2잖아. 1,2. 1,2를 여기다가 표현해 줄 수가 있겠지. 여기가 1, 여기가 2니까. 그치? 그 다음에 2,4도 마찬가지야. 2,4. 얘도 2,4 표현해 줄 수 있고 3,6 표현해 줄 수 있지. 3,6.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8 4,8도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얘도 그래프다.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만 그려야 돼. 이으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 13번 한번 가보자. 13번, 14번. 얘는 사실 교과서에 있었던 유형 자체는 아니긴 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좀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얘가 정비례. 자, 정비례 하다는 거는 X랑 Y가 무슨 관계를 만족한다는 거냐면 이 관계를 만족한다는 거. 내가 되게 강조 많이 했었지. 그치? 그러면 이 13번도 그렇고 14번도 그렇고 전부 다 X랑 Y 사이는 이 관계를 만족을 해야 돼. 무조건. 이 관계를 만족을 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5일 때 Y가 마이너스 20이래. 그 말은 즉슨 얘 여기다가 대입해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대입해 줄 수 있다는 거지. X가 마이너스 5야. X가 마이너스 5고 Y가 마이너스 20이야. 그러면 얘 식 세우면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5 A 이렇게 나오지 않니? 그치? 그럼 A 뭐야? 4. 그치? A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얘 그냥 1차 방정식이잖아. 1차 방정식.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5를 없애줘야 돼.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돼. 자, 나눠주면은 얘가 4가 나오잖아. 따라서 A는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가 물어본 거는 X랑 Y 사이의 관계식 구하라 했지. 그 관계식이 무조건 이 형태라니까. 근데 A가 4래. 따라서 Y는 4X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Y는 4X. 이해됐지? 2번 얘가 Y는 4X라는 걸 만족하는데 그때 X가 1일 때 Y가 몇이냐? 라고 물어봤어. 자, Y는 4X에서 X가 1이야. X가 1. 그러면 X 자리에다 1 대입하면 돼. 그러면 식이 뭐가 나와? Y는 4가 나와. 그치? 따라서 답은 뭐야? Y는 4가 나온다 라는 거지. 알겠지? 사실 이런 문제 풀 때 애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갑자기 저걸 그래서 왜 대입하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그렸을 때 그 사이의 값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증가 감소 같은 그런 변화들을 쉽게 알 수 있어서 그랬었던 거란 말이야. 정비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아직 그래프는 안 배웠지만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정비례 그래프 나오거든. 그 그래프를 배우면서 X가 뭐일 때 Y가 뭐냐, X가 몇일 때 Y가 몇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거야. 계속하면서 얘가 정확하게 무슨 값을 갖는지 예측을 해보고 이 값이 이래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근데 얘를 뜬금없이 갑자기 X는 1을 왜 대입하냐라고 하는 게 Y는 4X라는 그 식에서 X가 1일 때 Y 값이 뭔지 예측해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얘를 그냥 갑자기 식 자체로만 보고 그래서 이 과정 왜 함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 얘는 X랑 Y는 지금 우리가 아무 숫자나 이제 막 집어넣어가면서 X가 뭐일 때 Y가 뭐가 나온다 이런 관계들을 열심히 봐야 되는 거지. X가 그래서 이 값이 왜 나옴? 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X랑 Y 사이의 관계라는 관계. 그래서 걔를 좀 더 유심히 봐야 된다. 자, 14번도 풀어보자. 14번. X가 1일 때 Y가 6이야.
그러면 얘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 식이 성립할 거니까. 그러면 6은 2a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풀면 돼. 저기 있는 2를 나눠준다. a는 몇이다? 3이다. 이렇게 나오지. a 3이다. 따라서 y는 3x의 식을 만족한다 라고 바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자, 그럼 이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몇이냐 라고 물어본 상황. 자, x가 마이너스 3. x랑 y 사이의 관계는 x에다가 숫자를 하나 집어넣으면 그만 거기에다가 3배만큼 되는 관계란 말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야. y는 몇이야? 마이너스 9. 그치? 여기에다가 3배만큼 되는 거야.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9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다음 피스 넘어가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는데 좌표 평면 하나만 그릴게. 잠깐만. X, Y, 원점. 우리 있잖아. X랑 Y에 대한 그래프 그릴 때 사실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렸었냐면 이거 지웠구나. 일사분면만 그렸었던 거 기억나니? 일사분면만 그렸었던 거 기억나? 그치? 근데 사실 그렇게만 그려도 됐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은 다 실제 상황들을 기반으로 해서 얘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여서 그랬어. 근데 실제 상황에서 우리는 음수가 나올 이유가 없었잖아. 음수가 나오면 안 되지. 실제 상황인데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근데 정밀에는 결국에 개념은 x가 2배, 3배, 4배, 점점점 이럴 때 y 2배, 3배, 4배 되는 그런 관계를 정밀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정밀에는 결국에 실생활에 있는 걸 나타내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럼 실생활이 아니어도 되는 거야. 그럼 x값이 이제 뭐도 낼 수 있냐? 음수도 나올 수가 있는 거야. y의 값도 음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 정밀의 그래프, 반밀의 그래프 그릴 때는 이제 좌표평면 전체 다 그려준 다음에 얘를 그려야 돼. 알겠지? 다 그려준 다음에 그려야 된다. 그래서 일단 좌표평면을 다 그려준 거고 내가 한번 y는 E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y는 EX의 그래프. 자, y는 EX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일단 x랑 y x가 1일 때 y 몇이야? 2 아니야? 그러니까 x가 1이면 y가 2잖아. 얘 지금 x랑 y 사이의 관계는 x에다 2배 하면 y가 되는 거야. x가 1이면 y 2, x 2면 y 4, x 3이면 y 6 이러한 관계를 만족할 거다라는 얘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x 값은 음수도 나와도 돼.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넣어보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제 얘네들을 좌표평면 위에다가 그래프로서 표현을 해볼 거야. 즉 x, y 순서상으로 만들어서 여기 위에다 표현을 해볼 거야. 그럼 1,2는 이쯤에 있을 거고 2,4 이쯤에 있고 3,6 이쯤에 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 이쯤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요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쯤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추가적으로 x 자리에다가 0 넣으면 y 뭐 나와? y 뭐 나오니? 0 나오지. 그치? x에다 0 넣으면 결국 x랑 y 사이 관계는 x에다 2배 해라니까 y 2배 하면 0이잖아. 0,0도 지 원점도 지 원점.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또 뭐 해볼 거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 이 숫자들 사이의 관계가 다 어떻게 되고 있어? 일식 차이가 나고 있어. 얘네들의 간격을 줄여볼게. 간격을. 예를 들어 1점, 2점 이런 식으로. 알겠지? 얘도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 이렇게 한번 줄여볼게. 그러면 x랑 y는 여기서 2배 하면 y가 되니까 1.5에서 2배 하면 3, 2.5에서 2배 하면 5, 마이너스 1.5에서 2배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얘네들 전부 다 여기다 찍어주면 뭐 나오니? 이렇게 나와. 이렇게. 사실 여기는 두 개가 안 찍히네.
더 어떻게 됐어? 촘촘해졌어.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간격을 0.5가 아니라 0.1, 0.001 뭐 이렇게 계속 줄이면 무슨 모양이 나올까? 얘가 계속 촘촘해진다는 거야. 그럼 지금 얘 딱 봤을 때 이거 계속 촘촘해지면 무슨 모양 나올 거 같니? 선 나올 것 같지? 실제로 선이 나와. 선이 나와. 그래서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 얘를 쭉 이어주는 여기 한 사람 쭉 이어주는 그런 직선 모양이 나온다 라는 얘기인 거지. 알겠니? 그래서 얘가 이제 y는 ex의 그래프인 거고 딱 봐도 알 수 있다 싶지? 얘는 직선이야. 그리고 지금 어디 지나? 원점을 지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거 알아두면 돼. 알겠지? 모든 실제로 지금 y는 ex만 그려봤지만 너희가 이제 앞으로 다양한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실제로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알겠지? 무조건 원점을 지난다. 알겠지?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얘는 내가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직선이 나올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그치? 근데 생각해보면 직선 있잖아. 직선은 점 몇 개만 있으면 그릴 수가 있니? 2개만 있으면 그릴 수가 있거든. 봐봐. 내가 여기 있는 이 점 하나 찍었어. 내가 여기다 점 하나 찍어. 그러면 얘 2개를 있는 직선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치? 내가 여기다가 점을 찍어. 이거 3개 점 다 지나는 직선 만들 수 있나? 없잖아. 그치? 직선을 한 개로 딱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은 2개만 있으면 2개만. 근데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원점 지난다는 거 알지? 그치? 점 하나 이미 확보했어.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점 2개 필요하니까 나머지 1개만 더 그려주면 돼. 그래서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원점 하나 일단 딱 찍어놓고 나머지 점 하나 있지? 점 하나. 그냥 너희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찾아. 아무거나 찾은 다음에 걔네 2개를 잇는 직선 1개만 그려주면 된다. 알겠지? 걔만 그려주면 정비례 관계 그래프 바로 그릴 수가 있다. 알겠지? 예시 하나만 보여줄게. 자, 내가 만약에 y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우리가 직선인 걸 알고 있으니까 점 2개만 알면 돼. 점 2개 중에 하나는 원점인 거 알아. 그럼 여기를 지나는 점 1개만 찾아주면 돼. 점 1개만. 니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면 돼. 뭐 여기 x자리에다가 근데 사실 자연수든 뭐 정수든 그런 거 넣는 게 좋겠지. 분수소수 이런 거 넣으면 되게 복잡해지잖아. 그치? 뭐 x자리에다 1 집어넣어봐. x자리에다 1을 집어넣어. 그럼 x랑 y 사이의 관계는 x에다가 마이너스 3만큼 곱한 거니까 1, 마이너스 3이겠지. 그치? 괜찮니? 마이너스 3이겠지?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3이니까 한 이쯤을 지날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직선은 원점이랑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제 그냥 얘를 그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망했다. 그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어주기만. 그러면 이 그래프가 뭐가 된다? y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가 바로 나와버린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만 그려주면 된다. 또 추가적으로 지금 정비례 관계 그래프의 정비례 관계의 식은 무조건 y는 ax, a가 0이 아니다. 이 형태가 나온다는 거 알지? 그치? 이거 알지? 지금 a가 양수인 경우가 y는 ex였잖아. 얘 몇 사분면이랑 몇 사분면 지나? 1이랑 몇 사분면이죠? 3, 3사분면 지나? a가 음수면 어떻게 돼? a가 음수야 지금. 얘 몇 사분면 지나니? 2랑 4사분면 지나지. a가 양수면 얘는 1하고 3사분면 지나고 a가 음수면 얘는 2랑 4사분면만 지나야 돼. 알겠지? 그것도 알아놓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면 지금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얘가 몇 사분면 지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끝났어. 근데 사실 얘는 그래프 진짜 되게 여러 개를 그려주고 이거 예시들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알아놔. a의 절대값이지. a의 절대값이 크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 y는 4x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볼게. y는 4x. 그럼 걔는 1,4 지날 거야. 그치? y는 4x니까. 1,4가 여기 찍혀 있을 거 아니야? 저기 찍혀 있겠지. 그러면 이 정밀의 관계 그래프 그렸던 것처럼 똑같이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거 좀 잘 그린 것 같아. y는 4x.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지. 지금 같은 양수인 y는 2x랑 y는 4x 비교를 한번 해봐. y는 4x가 더 이렇게 되지 않았니? 더 y축하고 가까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지. 그치? 그치? 또 내가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3x가 아니라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얘 그래프 그린다고 해볼게.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1 지날 거야. 1, 마이너스 1. 그치? 걔랑 원점 이어주면 된다. 걔랑 원점을 쭉 이어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그치? 얘가 y는 마이너스 x야. 얘가 y는 자, y는 마이너스 x랑 y는 마이너스 3x랑 비교를 했을 때 y는 마이너스 3x가 더 이쪽으로 가 있지 않니? 그치? 그치? y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절대값이 더 크지 않아? 그치? 그러면 절대값이 큰 애가 더 y축이랑 가깝다고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어디다 하나 적어놨으면 좋겠어. 너의 책이나 그런 데다. 중요해. 얘는 중요해. 그래서 쟤는 꼭 알아. 알겠지? 적어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반비례 관계 그래프에서 또 할 거야. 그래서 얘는 꼭 알아놨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다양한 예시들을 한번 보여줘봤고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너희들은 9번하고 10번 있잖아. 9번, 10번 해보고 11번까지 한번 해봐. 9번, 10번, 11번. 저 세 문제 한번 풀어봐.